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신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살 중에서 이 백호살. 사실 신살은 상당히 사주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팔자 구조가 눈에 들어온 다음에 학습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살을 바로 대입하게 되면 이 팔자 구조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진, 갑진, 이렇게 백호살을 머릿속에 넣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사주 팔자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보면 이게 여명인데요. 우리가 보면 임진과 갑진이 이제 백호살이 들어가 있죠. 병술도 백호로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자 연주고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하냐면 제가 항상 이제 잘 하는 얘기가 생명체라는 거죠. 사주의 생명체인 천간의 간목, 을목, 지지의 임목, 묘목, 이것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 사주, 특히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명체라고 하는 이 목이 상하는 사주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상하는 건데 상하는 형태의 사주들은 반드시 어떤 흉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상한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특히 여명이 이렇게 보면 이제 진토 속에 을목이 숨어 있죠. 여기 갑진 속에도 을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주는 시간에 간목이 딱 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백호살이 이렇게 중중하게 되면 이 중중은 이제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겹치죠. 세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90%는 흉암으로 발동이 되는데 시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 거의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다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간목은 생명체 중에서도 땅 속에 있는 제가 항상 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뿌리입니다, 뿌리. 식물로 치면 단세포 같은 이 우주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가장 최초에 탄생한 생명체는 모두 갑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갑이 있을 경우에 이 땅 속에 수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아예 없게 되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대운을 살펴야 되겠죠. 원국에 수기가 없다고 해서 간목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또 오판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주는 이 시간에 있는 간목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진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운이 사오미로 이렇게 쭉 들어가죠. 수기가 증발하는 겁니다. 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지만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뿌리를 내린다, 못 내린다?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상태에서 특히 여명처럼 개미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런 개미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공간이거든요. 물질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공간이 지지입니다. 천간은 뭐냐? 천간은 기예요, 기. 이건 물질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드러났다? 천간에 개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갑이 이게 기화돼서 날아가 버려요. 이제 기체화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지에 있는 이 미토가 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진술미 충파형을 하면서 다 때려버립니다. 진토 날아가고 술토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흉암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주가 특히 여명이 수로 태어났는데, 수로 태어난 여명이 백호살이 중중한 상태에서 목이 천간에 있는데 지지에서 토가 사명에 걸리게 되면 이건 거의 100% 남편. 이 사주는 남편도 초혼으로 안 끝났겠죠. 제가 봤을 때는. 남편, 다음에 자식. 실제로 이 여명은 자식이 3명이나 사별했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신사를 보는 관법입니다. 근데 신사는 무조건 백호가 이렇게 하얀 호랑이가 있죠. 백호가 있어서 흉하다라고 보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글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글자. 그러니까 간목 같은 경우는 수가 되겠죠. 이게 없게 되면 백호의 흉함이 증폭이 됩니다. 증폭, 발현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이제 옛날에 뭐 조선 고려 때 태어났다면 호랑이에게 잡혀갔겠죠. 호사를 당했다. 그런 사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사람이 없죠, 거의. 뭐 중국이나 지금 그쪽은 아직도 호랑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게 다 거의가 교통사고로 많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인데, 이 여명처럼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 암으로도 많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관련된 질병. 근데 이제 28살 때니까 이때 애를 낳았는데 초창기에 암일 확률은 좀 그러겠죠? 근데 아니면 신체 일부의 문제, 장애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부분 유산입니다. 그래서 요 여명분은 아주 되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되게 보시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왜 보시를 하겠습니까? 임수라는 일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수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요 월지가 술토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진토가 오게 되면 충해버리죠. 그래서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시종자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자 창고가 어떻게 된다? 충으로 도둑 맞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팔자가 좀 되게 강한 사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백호살의 유력을 한번 여러분이 좀 실감해 보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